비범한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거인족은 소설이나 영화, 게임상의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꽤 익숙하게 접하셨을 텐데요. 정말 이들은 실제로 우리 세계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었을까요? 거인의 존재 이면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인족과 관련된 문헌이나 세계 각처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유해들을 근거로 들어 그들의 실존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하죠. 거대한 존재가 주류 과학과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믿기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거인족 네피림 전설은 거인족의 이야기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었죠. 하지만 일부 종교학자들은 네피림을 악마적인 존재로 해석했고 그 존재는 수세기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신화 설문대 할망, 그리스 신화 티탄 신족, 헤카톤 케이레스, 일본 신화 다이다라 보치, 북유럽 신화 서리 거인, 중국 신화 반고, 인도 신화 프루시아 등에도 거인이 등장하는데요. 미국 남부에도 파이우트족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납고 붉은 머리의 거인인 시테카가 있습니다. 시테카들의 신장은 무려 3m에서 7m에 달했고 인디언들을 잡아먹던 식인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인디언들은 이들에 맞서 오랜 전쟁을 했고 겨우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으로 알려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적인 영웅인 길가메시도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원한 세계 최고의 문명인 수메르의 통치자로서 수많은 서사시에 등장하는데요. 한 수메르 역사서에는 그가 기원전 2600년경부터 127년간 재위했다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단지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한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그 외에 세부적 고고학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물론 실존 여부도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인들의 전설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청난 힘과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란 것입니다. 그 천성 또한 포악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거인과 인간이 대립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인간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했을 것으로 짐작되죠. 최근 몇 년 동안 발견된 많은 것들이 거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1850년 미국 중서부에서 신장이 2m가 넘고 두 줄의 치열이 있는 거인의 유해가 대량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이 6개인 것도 있었다고 하죠. 1950년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와 관련된 트르키예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길이가 1.2m인 대퇴골을 포함한 여러 개의 거대한 화석들이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학자들은 뼈의 크기를 토대로 신장이 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 또한 거인 목격 장소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970년 허리가 굽은 붉은 털을 가진 거인들을 숲에서 보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파이우트족 인디언들이 말하던 전설 속의 시테카를 연상시켰죠. 1976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은 튀르키예 남동부의 쿠르드 지역에서 신장이 2.7m에서 3m 사이인 거인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대로 가나안 유적으로 추정됐던 이 유적은 이 발견으로 인해 네피림 유적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했죠. 1886년 즈음 존 레이드는 러브락 근처를 탐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원주민들에게 동굴 안에 살던 거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 191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거대한 손자국과 15인치의 샌들의 한 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샌들의 주인이 약 2.5m에서 3m에 피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죠. 이로써 이 동굴에 거인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러브락 근처의 호수바닥에서도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대한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약 3m 정도의 키였는데 미라화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2004년에는 쓰나미가 휩쓸고 간 태국 피피섬에서 3.1m의 거대 유골이 발견되었고, 2005년에는 시리아에서 10m에 달하는 고대 거인의 묘지 2곳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페루의 북부 해안에서는 유물들로 가득 찬 고분이 발견됐는데요. 그 속에서 2.8m 이상의 신장을 가진 시신 3구가 확인됐죠. 2007년 모로코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때 발견된 신장 2m의 거인 쪽 유골 분석 결과에 모두 놀라고 마는데요. 이유는 이 유골이 어린아이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무려 9m에 달하는 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미국의 작가 겸 영화 제작자인 LA 마르줄리와 종교학자 겸 라디오 진행자 스티브 퀘일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 수색팀에 의해 신장이 3m에서 4m에 달하는 거인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프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제보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몇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모두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사건과 관련하여 알카에다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은 군대를 파병하고 작전에 들어가 대대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현상금이 걸려있던 알카에다 간부들의 은신처를 제보받고 해발 1000여 미터의 칸다하르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출병했죠. 그런데 먼저 선발대로 나섰던 선발부대원 전원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군 측에서는 알카에다의 습격에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후발 특공대를 조직하여 칸다하르 지역으로 급파합니다. 해당 지역에 근접했을 즈음 커다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굴 입구에 먼저 출발했던 선발대의 시신들이 마치 맹수에 의해 찢긴 듯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던 그들 앞에 갑자기 동굴 속에서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수염,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의 손에는 거대한 창과 방패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고대 로마의 전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모두 놀라 얼어붙게 되는데 갑자기 댄이라는 병사 한 명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댄에게 반격했고 결국 댄은 숨을 거두었죠. 남은 다른 병사들도 일제히 거인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거인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거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CH-46 헬기가 동원됩니다. 당시 헬기 조종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거인은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졌으며 신장은 12피트, 몸무게는 1500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인의 시신은 미 국방부의 모처로 이송되었는데 정확한 보관 장소는 비밀에 붙여졌다고 하죠. 훗날 마르줄리와 스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칸다하르 인근 주민들은 이미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인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며 인신 공양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작전 중 사망한 전사자나 실종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칸다하르 거인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부인하며 실종된 부대원들과 더불어 댄의 사망 기록 또한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발견들은 성경 외 각종 문헌의 거인족에 대한 기록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를 믿는 이들은 지구상의 거인 집단이 확실히 존재했으며 거인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다고 추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간의 관심과 달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거인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유해들의 출처와 진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일단 목격담 자체를 믿기 어렵고 발굴 현장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목격담에 등장하는 대다수 유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굴이 중단됐거나 연구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에 이 유해들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학계에서 거인족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그 실내인데요. 기간토피테쿠스는 영장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어금니의 한 명입니다. 약 50만 년 전쯤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장류는 네덜란드의 고인 유학자 케니스 발트가 1935년 중국과 홍콩에서 발견했죠. 이 어금니는 사람은 물론 현존하는 가장 큰 영장류인 고릴라의 치아보다 훨씬 컸습니다. 당시 학계는 기간토피테쿠스의 신장을 3m에서 4m, 몸무게는 400kg에서 500kg이고 직립보행을 했다고 추정했죠. 이후 독일의 해부학자 바이덴 나이히는 이 어금니에 인류적 특징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직립 원인인 피테칸트로푸스 이전에 이 같은 거인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즉, 전설 속 거인족이 실제했으며 이 어금니가 거인족의 치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설은 곧바로 부정됐습니다. 발견된 어금니는 기존에 알려진 유인원의 어느 치아와도 유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거인에 대해 인정을 해버리면 그동안 학계에서 미뤄왔던 인간 진화론을 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학자들은 이를 거인의 것이 아닌 일종의 거대 원숭이를 뜻하는 거원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 진화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직립인간 호모 에렉투스와 분류학상으로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원인과 거원은 이미 오래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졌다는 것이 통상적인 학설이므로 기간토피테쿠스는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것이 아닌 오랑우탄과 같은 대형 유인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학계가 내세운 기간토피테쿠스에 대한 견해를 정론으로 보는 것은 아직은 다소 섣부른 구석이 있습니다. 문제의 어금니가 거원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앞서 말했던 거인족의 유해들 역시 기간토피테쿠스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전혀 다른 거인의 유해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전설이나 이야기들과 함께 이러한 발견들은 거인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존재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를 외계인의 후손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과학계가 불변의 진실로 믿어왔던 통념을 깨고 비소를 기반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박테리아까지 발견됐으니 마냥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 존재들은 단지 신화 속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세계에 존재했을까요? 그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